반갑습니다. 석 소장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스카이라인의 마지막 대학교인 고려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연세대학교 전형계획을 분석하면서 연세대학교가 2022학년도 대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최상위권 입시에서는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2023학년도 변화가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에 중심을 두고 오늘의 콘텐츠를 살펴봐 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고려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위의 사진을 보면 여러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가장 큰 변화 사항은 수시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려대학교의 의도를 알겠다 하더라도 경쟁 학교인 연세대학교가 수시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고려대학교 측에서 너무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어놓은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과 학령 인구 감소 및 문이과 통합으로 인해서 특정 계열은 해당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두 1등급씩 완화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2023학년도와 2022학년도 전형계획 기준, 전형별, 정원대 모집 인원 변화 취합 자료와 인원 증감 비교 자료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수시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형 사이버 국방 전형과 실기 실적 특기자 전형 인원 변화의 주된 원인인 사이버 국방 학과의 경우에는 설립 목적상 애초에 모집 인원이 정원의 인원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전공이 제외된 정원대 인원만 취합을 해보면 큰 변화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전형이 신설된 것도 아닐 뿐더러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원대 모집 인원을 기준으로는 수시와 정시의 비율상에도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되는 사항은 전형 전체로는 정원 변화가 크지 않아 보여도 각 전공별 모집 단위 기준으로는 전형별 모집 인원 변화가 꽤 큰 사례들이 여럿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대학의 컴퓨터학과의 경우에는 2022학년도 모집 요강을 기준으로는 수시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으로 25명, 수시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형 전형으로 26명, 수시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형 전형으로 14명을 모집하였지만 2023학년도 전형계획을 기준으로는 수시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 25명, 수시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형 전형 14명, 수시학생부 종합 계열적합형 전형으로 26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학업우수형 모집 인원은 2배 가까이 줄고 계열적합형 모집 인원은 2배 가까이 늘어난 컴퓨터학과 같은 경우가 전체 전형 인원 구성 관점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모집 단위 관점으로만 보면 지원군과 합격군의 양상 자체가 아예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모집 인원 변화가 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단순한 인원 변화만 살펴보시지 말고 꼭 각자 지망하는 지원 전공의 모집 인원 변화를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고려대학교 2023학년도 주요 변화를 분석을 해볼 예정인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변화 사항은 전형 구성 및 평가 방식은 동일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된 수시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문계열 모집 단위는 국수형 사탐 과탐 중 세계합 5등급 이내, 한국사 3등급 이내, 탕구 2과목 평균에서 국수형 사탐 과탐 중 세계합 6등급 이내, 한국사 3등급 이내, 탕구 2과목 평균으로 자연계열 모집 단위는 국수형 과탐 세계합 6등급 이내에 한국사 4등급 이내 과탐 2과목 평균에서 국수형 과탐 중 세계합 7등급 이내에 한국사 4등급 이내 과탐 2과목 평균으로 각 1등급씩 완화되었습니다.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2022학년도나 2023학년도나 국수형 과탐 중 4개합 5등급 이내 플러스 한국사 4등급 이내 플러스 과탐 2과목 평균으로 유지가 될 예정이고요. 2022학년도 고려대학교 입시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학교 측에서 발표할 확정 입시 결과를 살펴보아야 알겠지만 석 소장은 문이과 통합이 실시된 첫 해인 만큼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학교 추천 전형이나 학업 우수형 전형이나 인문계열 모집 단위 학생들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예년에 비해서 꽤 많이 낮아지지 않았을까 확신하고 있습니다. 수학 영역만 해도 아슬아슬한 성적을 받았다가는 무조건 2등급을 잡아먹고 들어가는 만큼 부담이 높았을 뿐더러 실제 솔루션을 진행했던 학생들 중에서도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학생들이 꽤 많이 보였기도 했고요. 입시가 어떻게 바뀌든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는 것이 불변의 법칙이기는 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는 2023학년도 입시에서는 정량적인 요인으로 구분되는 교과 점수보다는 정성평가가 이루어지는 서류 점수의 중요성이 오히려 의외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해당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기존까지 수시, 실기, 실적, 특기자 전형으로 모집해왔던 사이버 국방학과의 수시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형 전형 모집에 대한 사항입니다. 물론 학업 우수형 전형으로 모집을 시작했다고 해서 기존의 특기자 전형을 폐지한 것은 아니고요.
2022학년도 기준 특기자 전형 18명이 2023학년도에 들어서 특기자 전형 15명과 학업 우수형 사이버 국방 전형 5명으로 분화 및 확대 모집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사이버 국방학과 한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특기자 전형이 생긴 느낌인데요. 전형 구성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던 특기자 전형과 달리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과 1단계 선발 배수의 확대라는 점만 제외를 하면은 기준과 동일합니다. 학업 우수형의 자연계열 반도체 공학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동일한 국수형 과탐 중 4개합 7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그리고 과탐 2과목 평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고요. 1단계 선발 배수 역시 3배수에서 6배수로 확대되어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특기자 전형이 1단계 서류 100% 3배수,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60%, 면접 20%, 군 면접 및 체력 감정 20%라면 학업 우수형 사이버 국방 전형은 1단계 서류 100% 6배수,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60% 플러스 면접 20%, 그리고 군 면접 및 체력 감정 20%로 운영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 요소와는 별개로 매년 이과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문의를 주시는 만큼 석소장도 고려대학교에서 왜 꾸준히 중점 특성화 전공으로 밀어붙이던 사이버 국방학과의 모집 전형에 변화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꽤 오랜 시간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특기자 전형의 입지 축소와 IT 및 소프트웨어 계열 인기의 고공행진이 중심적인 원인이 아닐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실제로 고려대학교 사이버 국방학과에 재학 중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일반적인 컴퓨터공학과 정보공학보다는 국방 분야에 특화된 전문 사이버 공학도들을 길러내는 느낌이 사이버 국방학과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강력한 컨셉이었는데, 인공지능을 시작으로 IT와 소프트웨어 계열 전공들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실제로 인공지능학과와 같은 관련 전공들도 새롭게 개설되기 시작을 하면서 기존이었으면 사이버 국방학과로 충분히 유입시킬 수 있었던 인재들이 다양한 유사 진로들을 고려하며 더 이상 사이버 국방학과로 유입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흐름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얼마 존재하지도 않는 특기자 전형만을 노리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고려대학교가 선택한 방식이 특기자 전형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학생부 종합 전형 수준에서 어느 정도 우수한 IT와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고 있는 인재들 중에서 특성화 전공인 반도체 공학과 정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큼은 충족시킬 수 있는 학업 역량도 갖추고 있는 성실한 학생을 걸러낸 다음에 사이버 국방학과에 입맛대로 교육하겠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이버 국방학과 자체의 메리트가 떨어지니까 지원할 수 있는 허들 자체를 나름대로 낮추어서 전문성 대신 범용성을 가진 인재들을 새롭게 모집하기 위한 변화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듯한데요. 해당 부분에 대한 석 소장의 생각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조금 회의적입니다. IT와 소프트웨어 계열 전공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국방 분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어서 사이버 국방학과를 최상향으로 희망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존재해야 하겠지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카이스트, 포스텍 등 국내 최고 대학들의 컴퓨터공학 관련 전공을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향을 생각을 해보면, 졸업 이후 인관을 해야 하는 사이버 국방학과의 제한적인 생활 패턴과 한정적인 사고확장의 범위를 사이버 국방학과 자체가 갖고 있는 메리트만으로 이길 수 있을지는 감이 잘 잡히진 않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정보 분야에서 직접 변화를 이끌어보고 싶기 때문에 이쪽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군 집단 자체가 어떤 집단보다 변화가 어려운 보수적인 집단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정보보안 분야에 있어서 고려대학교 사이버 국방학과보다 더 나은 전공도 그리고 더 나은 커리어도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석 소장이 드리는 말씀은 참고 정도로만 읽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세부 모집 인원 및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고려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 역시 연세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전형 단위 자체로는 큰 변화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서울대학교 측에서 몇 년 동안의 기조와는 달라진 변화를 예고를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적당히 방관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느낌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컴퓨터학과처럼 모집 단위를 기준으로는 지원군과 합격군의 양상에 꽤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수들도 몇 가지가 존재하니까 해당 전공들을 지원하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2023학년도에는 서울대학교 수시 지역균형 전형의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특수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비교하면 표면상으로만 완화인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새롭게 도입된 지역균형 전형의 1차 서류평가 압박으로 서울대학교 입시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하지 않거나 혹은 서울대학교 자체에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꽤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완화된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서울대학교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형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서울대학교 수시 지역균형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보다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똑같은데 어차피 준비하는 김에 다 준비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입시철에 들어가면 서울대학교의 인적성 면접과 연세대학교 및 고려대학교의 재시문 면접이라는 선택지를 모두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부담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정말로 많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특히 아슬아슬하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채울 수 있는 학생은 물론 카이스트, 포스텍, 디지스트, 유니스트, G스트 등 과학기술원도 병행 지원하는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대학교에 크게 욕심을 내지 않는 학생들은 당연하게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 목숨을 걸게 될 텐데, 문제는 연세대학교의 경우 전형강 중복 지원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나마 중복 지원이 가능한 고려대학교 측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다른 관점으로는 서울대학교에 쏟을 에너지를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올인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최상위권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올해 최상위권 입시 환경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서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